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우리 실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조라는 것은 아탁시아, 즉 조화운동불능증 또는 실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실조라는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스어로 질서의 소실이란 뜻입니다. 우선 아탁시아의 정의는요, 세 글자로 저희가 키워드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력 약화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력 약화가 없는 움직임의 조화 운동 불능입니다. 인코디네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인코디네이션이라는 뜻은 주동근과 기랑근의 조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을 굽히려고 하면 주동근인 바이셉스가 수축을 해야 되고 트라이셉스는 어때요? 이완을 해줘야지 굽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타이밍과 적절한 속도와 이런 방향 그들이 모두 다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협응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 근력 약화가 없는데 이런 조화 운동이 되지 않아서 균형 장애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탁시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종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자, 첫 번째 감각성 실조 또는 척수성 실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척수의 뒷불에 있는 그 감각을 담당하잖아요. 그 부분이 널빤다발과 쇠기다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고유수용 감각을 깊은 감각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유수용 감각이 떨어지면서 실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인에는 유전적인 것도 있고 당뇨, 알코올성 또는 비타민 B12 그 다음에 척수매도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었죠. 그리고 멀티플 스콜레오시스 다발성 경화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성 또는 척수성 실조를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일단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면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시각과 안뜰과 고유 수용 감각, 즉 골지 GTO라든가 근길이의 변화를 감지하는 머슬 스핀들의 그 역할이 바로 고유 수용 감각인데요. 걔네들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균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시각, 안뜰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 요 세 가지가 우리 균형의 3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척수 매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감각이 전달하는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고유수용 감각을 전달하는 이 경로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감각성 실조 또는 척수성 실조는 일단은 롬버그 검사라고 해서 시각을 차단한 상태에서 균형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겁니다. 즉 우리가 평소에는요 균형이라는 것은 하나만 살아요. 눈 감고 있다고 해서 그 균형이 처음부터 흐트러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유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유수용 감각과 안뜰의 기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는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척수성 매독일 때 롬버그 검사를 했을 경우에 시각을 차단하는 거라서 시각을 차단했을 때 그 균형 상실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롬버그 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각을 차단했을 때의 균형 상실이 그런 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 양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특징과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보시게 되면 실조의 걸음걸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감각성 실조가 있으신 분들은 시각에 너무나 의존하다 보니까 일단은 땅을 쳐다보고 걸어요. 그러면서 고유수용 감각도 없다 보니까 발을 들여다 놓을 때도 부드럽게 내려놓지 못하고 쿵쾅 걷게 되는 바로 스톰핑 게이트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안뜰 실조입니다. 안뜰에 문제가 생겨서 실조가 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메니에르병이라든가 아니면 중추성으로 오는 뇌졸중이라든가 멀티플 스콜레오시스 즉 다발성 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도요. 안뜰에 만약에 침범을 당했을 경우에
안뜰성 실조가 하나 보이게 됩니다. 그때는 뭐 안뜰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기증, 구토, 흐려 보임, 눈 떨림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징적으로 몸통 실조라 그래서 병변측으로 해서 막 몸이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몸통 실조라고 부르게 되고 룸버거 균형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입니다. 즉 안뜰도 작동을 안 하게 되고 또 시각도 차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위수용 감각밖에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죠. 급격하게 균형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롬버거 균형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손해성이에요. 가장 많은 게 이 손해성 실조가 되겠고요. 자, 우리 손해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빨리 지금 보이질 않아서. 자, 요렇게 하늘 색깔 부분 보이죠? 요 하늘 색깔 부분은, 타르열전력에서 원시손해 또는 안뜰손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부분은요, 안뜰과 손해가 연결이 되어서 평형과 눈운동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두 색깔 부분 보이죠? 자, 이 연두 색깔 부분은 우리가 구손해 또는 척수손해라고 불러요. 자, 이곳은 이제 손해 벌레와 벌레 앞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척수와 손해가 연결이 되어서 운동을 실행하고 근긴장도를 유지해주는,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해 부분은 바로 대뇌하고 연결이 되어서 대뇌손해 또는 신손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손해는요 100% 운동뇌이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것은 모두 대뇌로 들어가는 정보는 이 손해에도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대뇌가 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는 또 어느 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손상을 당했느냐에 따라서 그 증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뜰 손해 같은 경우는 보폭이 굉장히 넓게 되고 특히 안구진탕, 즉 나스타그머스라 해서 눈떨림이라고 하죠. 눈떨림을 보이게 되고 또 롬버그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척수손해에 문제가 생기면 근긴장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불확실한 출발, 정지, 일정하지 않은 걸음, 협조가 안 되고요. 활동 떨림을 보이게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되뇌 손해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어떤 계획된 운동에 조절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타이밍 문제가 생겨서 오버슈팅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목표를 지나친다거나 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거리를 잘 측정을 못해서 아니면은 닿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음장애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증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손해성 실조는요. 와일드 베이스드 게이트 또는 드렁큰 게이트 즉 술에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뇌 이마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실조는 연합섬유라든가 아니면은 물레증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또는 치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요. 보행 시각을 되게 망설이게 되고요. 자세 반사를 겨려 보폭이 짧아지고 또 지나치게 팔을 흔드는 그런 균형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드리 같은 경우는요. 유전병입니다. 열성 유전병으로서 염색체 구간의 손상으로 인해서 척수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며 감각이며 모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위축되면서 생기는 이 실조가 바로 프리드리히형입니다. 자, 그리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실조가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균형 검사를 하게 되게 되는데요. 자, 손해에서 나타나는 우리 균형 검사에는 손해 실조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쓰는 균형 검사로는 기본적인 표준화된 그 균형 보행 평가에서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이 부분은, 요거는 실주 종류와, 그 다음에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표였습니다. 예,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은 게 바로 손의 실조가 되겠는데요. 자, 손의 실조의 특징은 8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손의 실조가 오게 되면 근긴장 저하, 그리고 자세 밑보행에서 와일드 베이스드 게이트를 보이게 되고 겨냥 이상, 디스메트리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협동운동 불능, 상반운동 반복 장애, 활동 떨림, intentional tremor, 언어장애, 눈끌림이 있어요. 첫 번째, 근긴장도 저하는 바로 척수손해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금방추로 들어오는 들신경 섬유와 날신경 섬유의 활성 저하로 인한 그런 근긴장 감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세 및 보행에서 드렁큰 게이트, 꼭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 데서 스테레오글린 게이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와일드 스텝, 특징적으로 다리를 넓게 벌리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겨냥 이상이라는 것은 디스메트리아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팔다리 움직이는 동안 거리, 방향, 비율, 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최종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는 운동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용근이 빠르게 파이어링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연된다라든가 아니면 대안근들이 지연되어서 대안근들이 빨리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물을 지나치게 되는 측정 과대증이라든가 측정 과소증을 보이는 것이 디스메트리아, 즉 겨냥 이상이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 손해가 비교를 해서 들어온 운동 실행에 대한 정보에서 만약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면 그걸 비교를 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게 손의 역할인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 디스메트리아, 겨냥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협동운동 장애입니다. 이거는 작용근, 대안근, 협력근, 고정근, 여기 협응이 조화 이런 것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finger to nose라 그래서 손으로 코를 가르치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finger to finger, 핑거를 이렇게 붙여보게 한다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목표물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주동근과 기랑근이 적절하게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목표물에 닿는다던가 또는 반동검사, 리바운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환자분 보고 팔을 굽혀보라고 하고 저는 장어 줄 거예요. 이렇게 중앙 중 상태에서 갑자기 싹 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딱 멈추잖아요. 그렇지만 이 소환에 실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얼굴을 치게 되죠. 손을 딱 뺐을 때 이것을 반동검사 또는 리바운드 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협동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힐투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꿈치로 있잖아요. 정강 쪽을 이렇게 올라가 버렸을 때 이렇게 긁으면서 올라가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쭉 타고 정강이를 따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올라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즉 주동근과 기랑근이 제대로 협조를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반운동 반복 장애라는 것은 빠르고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엎침, 뒤침 이것을 교대로 빠르게 해보라고 그랬을 때 손의 실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또 부정확하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활동성 떨림이라고 해서 이거는 intentional tremor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할 때 막 떨리는 것을 말하는 것. 특히 목표물에 접근할 때 손과 손가락에 정교한 운동이 안 되고 이렇게 떨리는 것을 우리가 intentional tremor라고 얘기합니다. 손떨림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파킨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떨려요. 트레머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resting tremor라고 얘기합니다. 휴식 시 손떨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손의 실조인 경우에는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장애가 있어요.
dysarthria라고 해서 조음장애를 보입니다. 단어의 음절이 느리게 발음되고 액센트가 맞지 않고요. 음절의 끊김이 부적절하게 나타나서 짧거나 길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왼쪽 손해를 다쳤을 때 좀 더 심합니다. 스캐닝 스피치라 그래서 단속성 언어에서 안녕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에 문제가 특히 안될 손해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눈떨림이라 그래서 나스타그머스라 하는데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뭔가 물체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눈이 떨리지 않고 바로 그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게 VOR이라 그래서 안구 전정 반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안들이 이렇게 시선을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게 돼서 눈이 막 떨리는, 눈동자를 고정을 못하는 그런 눈떨림을 보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시각장애를 보이기도 해요. 뭐 시야가 희미하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그런 눈 조절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실조 있는 환자분한테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조검사, 두 번째가 균형검사, 세 번째가 기능검사가 있어요. 협조가 에 대한 기능검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협조검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협조검사에는요. 이렇게 finger to finger, finger to nose, finger to finger, finger to nose 이렇게 힐 to 씨는 이렇게 다리 힐을 정강이를 다 대고 이렇게 쭉 올려버렸을 때 똑바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조화운동 불능증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상반운동 반복 장애라든가 이렇게 반동 검사, 테스팅, 리바운드 테스트 이렇게 팔을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탁 놨을 때 환자가 얼굴을 치게 되는 이런 반동 검사 또는 패스트 포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환자분 보고 처음에는 눈 뜨고 이게 있다가 환자분, 이긴 치료사고 이거 환자분이에요. 치료사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가 손을 이제 환자분 보고 손을 들어서 여기를 짚어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손을 들어랍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한 번 더 내렸던 곳에 손을 이렇게 닿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시검사, 테스트 포인팅 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런 협조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균형검사입니다. 우리 균형을 보는 검사에는 우리가 표준화된 그 균형 검사 있죠? 이렇게 뭐 FRT, 기능적 뻗기 검사라든가, 즉 팔을 뻗었을 딱 선 자세에서 몇 cm를 뻗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버그 균형 척도, 버그 밸런스 스케일, BBS라고 하는데 14가지 항목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걸로 해서 균형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56점 만점에 4점 척도니까 14 곱하기 4하면 56점 만점이죠. 그래서 19점 이하는 낙상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렸고 TUG, 즉 3m를 일어서서 3m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하는데 걸리는 초를 가지고 하는 이제 TUG 검사. 이것들은 표준화된 균형과 보행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초매 환자분한테는 이거 말고도 뭐 동료 검사라든가, 동료라는 것은 이제 가만히 서 있는데 이렇게 밀어본다거나 당겨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그 외에도 뭐 컴퓨터화된 그 검사라고 되는데 이거는 자세 동작 분석실에서 컴퓨터로 환자를 세워놓고 얼마나 그 궤적을 보이는지, 흔들리는 궤적을 보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다리로 서 있는 거, 몇 초 동안 한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다이나믹 보행 지수라 그래서 DGI라 그래서 요거는 8가지 항목인데요. 평평한 거리, 울퉁불퉁한 거 장애물을 피해라 그러고 걸을 때 뭐 좌우 보거라 그러고 앞뒤로 고개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한 동적인 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보행을 시켜봤을 때 균형을 보는 검사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보행, 이게 텐뎀이라 그래서 발과 발이 있으면 붙이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힐과 팁토우가 닿겠죠. 그렇죠? 힐과 팁토우가 닿는 일자 보행, 텐뎀 걷기.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균형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실조의 기능 평가. 그죠? 기능적인 수행을 보는 평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실조를 보는 평가지예요. 그래서 뭐 국제협력 실조 평가 척도라든가 사라, 즉 실조의 사정과 정도를 위한 척도, 그 다음에 나인홀 패그 검사, 간단한 실조 평가 척도, 뭐 이런 것들을 써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다리의 실조, 보행, 눈떨림 말하는 거, 요것을 평가하는 뭐 사라라든가 ICARS 같은 거 있고요. 그 중에서 이 사라 항목 중에요. 요런 거. 대표적인 게 요 나선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 모양을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이 밑그림을 보고 이제 환자분 보고 이 글을 따라 밑그림 그려져 있는 이 나선을 따라서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때 몇 초가 걸리는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조 환자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예. 그리고 나인홀 패그 검사라고 해서 이 패그에 9개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그를 이렇게 9개 꽂는데 몇 초 걸리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사라 항목의 기능 수행 평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실조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실조 환자에 대한 우리 평가는 어떤 거에 있다? 첫 번째, 협조검사. 협조검사 어떤 게 있죠? finger to nose, finger to finger, hair to skin, 그 다음에 반동검사, 지시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균형검사. 실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균형 장애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롬버그 음성이에요. 롬버그 검사에서는 음성이에요. 시험내는. 왜냐면 손해환 실조 환자에서는 눈을 가리든 가리지 않든 그 균형 실조가 눈을 가렸다고 해서 반응이 엄청 커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롬버그 균형 검사에서는 음성이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시조 검사할 때 당연히 롬버그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일자 보행 검사, 텐덴 검사 아니면 한 다리로 서는 거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화된 균형과 보행을 보는 그런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기능 수행 평가에서 뭐 LC, ARS 검사라든가 사라 검사 또 그 중에서 항목 중에서 다 안 하시고 뭐 나선 검사라든가 스파이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인홀 패그 검사 요거만 하셔도 이 사람의 어떤 기능적인 수행을 실조가 있었을 때 그 기능에 대한 수행 검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이제 그 IC ARS 요 검사입니다. 그래서 걷기 능력, 보행 속도, 선자세에 눈을 뜨고 지지 없이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발 떨림, 눈을 뜨고 발 벌림, 눈을 뜨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실조 환자의 기능 및 운동 조절의 변화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서 치료의 판정이나 추후 관찰 연구에 흔히 쓰이고 있는 평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총 점수가 100점 만점이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실조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